네, 셀프 메디케이션 어떤 개념인지 확실히 이해가 됐습니다. 아무튼 이 또한 코로나로 인한 변화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정보네요. 네, 셀프 메디케이션은 코로나19가 가져다준 인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건강 트렌드로 주목받고 있다고 해요.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위생관리, 또 면역관리 등 건강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리 잡은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좀 화면을 보니까 네. 셀프 메디케이션으로 인해서 생긴 변화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스스로에 대한 건강을 좀 생각하게 되는 그런 염려. 네. 근데 이게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너무 과하면 염려가 되겠지만 어느 정도 건강을 생각하는 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맞아요. 생각도 드는. 예방 차원에서. 네. 맞아요. 우리가 질병이 언제 어디서 걸릴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에 대해서 자만하기보다는 늘 신경 쓰고 관리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이들 아직은 나는 괜찮아. 뭐 건강에 대해서 자부심 갖고 많이들 살고 계시겠지만 절대 그래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몇 월 며칠 몇 시에 너 고혈압으로 쓰러질 거야. 뭐 이렇게 아무도 예고해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항상 스스로 관리하면서 지내야 되겠다는 결심이 오늘 또 한 번 드네요. 이야, 네. 최고 최고. 완전 최고, 완전 최고. 왜냐하면 이 셀프 메디케이션의 시작이 이 태진 씨 같은 자세가 시작이라고 합니다. 우리 강일아 리포터 드디어 이제 네. 뿌듯해졌어요. 사람 한 명 살린 거예요. 으쓱, 완전. 네, 이렇게 우리 강일아 리포터가 챙겨준 건강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셀프 메디케이션 어느샌가 우리 삶 속에 이제 함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이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자세히 해보기 위해서 전문가분 모셨습니다. 자, 이선주 원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앞서 저희가 셀프 메디케이션에 대해서 다양한 방면으로 알아봤는데 어떻게 보면은 건강에 관심이 많은 요즘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한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현대인들의 주요 관심사가 이 건강이 된 이유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지금은 100세 시대입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수명을 늘리는 것이 목표였으나 현재에는 이동성 내재 역량이 무너진 상태에서 생명만 연장하는 것은 의미가 떨어진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무병장수란 네. 말이 또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게 문제가 건강하게 잘 살고 싶은데 그 건강이 말씀하시는 분들마다 다 달라요. 즉 정보가 너무 많다 맞아요. 보니까 이게 어떤 정보를 취해야 할지 막 취사 선택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자신한테 맞는 그런 건강법을 찾는 노하우가 있을까요? 네,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체질에 맞는 음식을 섭취를 해야 하고 또 그 전에 본인에 맞는 체질을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적절한 수면 시간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요. 평균적으로는 7시간 이상 주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또 육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 두 가지를 모두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육체를 위해서는 적절한 운동을 통해 근력을 강화해야 하고 건강한 정신을 위해서는 명상을 통해 스트레스와 긴장을 완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영양과 수면 그리고 운동 기본적인 것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건강한 육체와 건강한 정신을 위해서 스스로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것 외에도 이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 반드시 이거는 지키셔야 합니다. 라는 게 있을까요? 전문가의 입장에서요. 네, 나이가 들수록 기초 대사량이 줄어들고 체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초 체온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합니다. 굉장히 시기가 또 딱 맞아 떨어지는 맞아요. 게 너무 날씨가 춥잖아요. 그쵸. 아우 정말 체온 유지하는 게 어렵습니다. 어떤 뭐 우리 원장님께서 하시는 팁이나 방법 좋은 게 있을까요? 네, 먼저 체질적으로 몸이 찬 사람은 차가운 음식이나 찬 음료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손발이 차거나 하복부가 냉한 분들은 온열찜질이 도움이 됩니다. 따뜻한 성질의 차를 마시는 것도 몸을 따뜻하게 하는 좋은 방법인데요. 예. 방금 전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본 침향 역시 몸을 따뜻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침향이 이제 몸을 따뜻하게 하는 역할도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면 이제부터 건강에 관심을 갖기로 했기 때문에. 아무튼 이 침향이라고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침향은 팥꽃나무과에 속한 상록수인 침향수 안에 오랜 세월에 걸쳐 형성된 수지로서 한약재로 쓰입니다. 네. 침향의 한자는 가라앉을 침, 향기, 향입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가라앉는 성질과 향기가 침향의 특징입니다. 침향은 채취 후 수지가 들어있지 않은 부분은 제거하고 건조하여 사용하는데 수지 함유량이 높을수록 침향의 등급이 좋은 것입니다. 침향은 수지 함유량이 많으면 물에 가라앉게 되고 물에 뜨는 것은 수지 함유량이 적은 것입니다. 수지의 함유량이 20% 정도 되면 물에 가라앉기 시작하는데 이때부터 침향이라 이름 붙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 색깔, 크기, 중량 등으로 구별할 수 있고 태웠을 때 나는 향기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침향에 열을 가하기 전에는 향기가 나지 않는데 태웠을 때 향기가 나기 시작하고 이때 향기가 진할수록 품질이 좋은 것입니다. 야, 듣고 보니까 네. 침향이라고 이름이 붙여지기까지도 상당히 좀 까다로운 맞아요. 뭐 작업이라든지 이런 생성 과정이 필요한 것 같은데 네. 어떠세요? 우리 강일아 리포터가 음. 또 직접 다녀왔잖아요. 부럽다. 네, 어땠어요? 먹어보셨죠? 부러우면 좀 같이 가주세요. 아니, 같이 갖다 주세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근데 침향은 우리나라에서 자생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생소하기는 했는데요. 그쵸. 이 침향의 수입 과정부터 또 이 침향의 좋은 점을 오롯이 전하기 위한 연구진들의 열정이 조금 뜨거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침향에 대한 연구 열정 정말 대단하다 느껴지는데요. 참 이처럼 다양한 연구를 하게 되는 침향. 사실은 아주 예전에 동의보감에도 이 내용이 나와 있다고요. 네, 동의보감에도 소개되어 있는 침향은 성질이 따뜻하고 맵고 쓴 맛이 나며 독성이 없습니다. 신장과 비위, 즉 소화기에 작용합니다. 침향은 예로부터 귀족이나 부유층 일부에서 사기를 물리치고 또 몸의 양기를 도와 피로를 풀어준다고 하여 몸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고급 향수의 재료로 쓰이거나 스님들의 염주로 사용되었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셀프 메디케이션 네. 얘기하면서 그 몸을 좀 따뜻하게 해주는 방법 가운데 하나로 우리 선생님이 침향 네.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데 이게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도 좀 침향 이런 어떤 효과가 있는 건가요? 네, 감기 온중이라고 하여 기를 내리고 속을 따뜻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난신납기라고 하여 신장을 보하고 폐기를 흡수하는 기능을 강화합니다. 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의학적으로도 이렇게 침향이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요즘 뭐 바빠 현대사회 유행어처럼 말하잖아요. 우리 현대인들에게 이 침향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네, 침향은 속을 따뜻하게 하기 때문에 찬 기운이 막혀 생긴 책기와 대장이 허하여 생긴 변비를 치료합니다. 또 구토와 딸꾹질을 멈추게 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신장을 보호하기 때문에 허리 통증, 무릎 관절염, 배뇨통, 배뇨장애에도 사용합니다. 또 폐기를 도와 만성기관지염, 천식을 치료하기도 합니다. 침향은 델타-9IN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은 신경장애와 뇌경색증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침향을 피우거나 복용을 하게 되면 머리가 맑아지거나 눈이 밝아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이 성분 때문입니다. 또 아가로스피롤이라는 성분은 진정제와 신경이완제 역할을 합니다. 엄청 이로운 것 같아요. 저한테 진짜 필요한 건데요. 이게 정신적으로 좀 네. 많이 도움을 주네요. 필요한 것을 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인 강희라 리포터가 예, 직접 예. 또 맛을 보고 왔습니다. 오. 네. 어떻게 우리 희라 리포터 보니까 복통, 허리 통증, 무릎 관절염 뭐 효과가 많은데 좀 치료가 됐나요? 어떻습니까? 진짜 필요해서 많이 먹었거든요. 네네. 저도 약간 이 증상에 대해서 많이 필요로 해서 많이 먹었는데 이 환으로 저는 먹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사실 침향 자체가 향이 좀 강해서 먹을 아. 때 좀 걱정하기는 했어요. 네, 네, 네. 그런데 한 입 물자마자 이 침향의 향이 입안에 가득 맴돌면서 그렇게 불편하게 먹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는 네. 그렇구나. 네. 그 굉장히 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침향인데 사실은 저희가 뭐 다 좋습니다. 마치 뭐 만병통치약처럼 절대 설명하면 안 되거든요. 모든 약재는 사실 부작용이 있잖아요, 원장님. 그렇죠. 어떤 부작용을 좀 말씀해 주고 싶으세요? 네, 이름에 향이 붙은 약재는 향이 강하여 적은 양으로도 강한 약효를 내는 약재들입니다. 약성이 강하기 때문에 소량만 처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에 섭취량만 권장해야 하며 과량 복용할 경우 구토, 설사, 복통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좋다고 막 먹으면 안 되겠군요. 적당량만. 맞아요. 이런 주의사항 우리 강일아 리포터가 먹고 바로 이제 느끼고 왔는데 네. 그래도 먹을만 하다고 하니까 또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접할 수 있나요? 네, 일반적으로 한우로 만들어 복용합니다. 차로 우려내 마시거나 일정량을 가루로 만들어 물에 타 마시기도 합니다. 또 태워서 연기를 내 향기를 맡기도 합니다. 네, 좋습니다. 혹시 이 침향을 여러분들이 뭐 섭취하신다면 드신다면 주의해야 될 점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 모든 체질에 다 맞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하고 뭐 어떤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네, 무엇보다 체질과 상황에 맞게 전문 의료진과 상의한 후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침향 섭취를 그래도 좀 피하면 좋겠다라는 체질이나 사람은 어떤 분들일까요? 네, 음허하왕자, 즉 몸에 진액이 부족해서 열이 위로 뜨는 분들과 기허하함자, 기가 약해서 아래로 깔아지는 사람들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전문의와 반드시 상담을 하셔야 될 것 맞아요. 같습니다. 자, 우리 현대인들의 관심사는 뭐니 해도 이 건강인 것 같습니다. 끝으로 우리 원장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한의학에서는 치미병이라고 하여 병에 걸리기 전 예방하는 것을 가장 좋은 치료라고 하였습니다. 병을 미리 막거나 질병의 초기에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현대의 예방의학과 같은 말입니다. 이처럼 한의학에서는 예방적 치료를 중요시해 왔습니다. 수명이 긴 현대인들이 건강 수명을 길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치밀병의 중요성을 알고 앞서 설명드린 영양과 수면, 운동 등 기본적인 관리를 통해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치료법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귀한 도움 말씀 주신 우리 이선주 한의사 그리고 강일아 리포터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